안녕하세요. 저는 고대구로병원 간담체외과 최세별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간 담독의 악성 종양 그리고 양성 질환의 수술적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를 결정할 때는 우선은 간 기능이 양호한 경우에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의 장점은 간암의 그 종괴 자체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할 때는 우리가 간암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안전거리를 1cm, 2cm 이렇게 확보를 한 뒤에 절제를 하기 때문에 종괴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조직들이 절제됨으로 해서 재발률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간 절제 범위가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간 기능이 양호한 환자에서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적인 방법을 결정을 할 때에는 종양의 위치, 그다음에 종양의 크기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고 그리고 간 기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간 기능이 좋은 경우에는 절제 범위가 넓어져도 되지만 간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제 범위가 굉장히 축소되기 때문에 간 기능과 종괴의 위치, 크기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 수술법에서도 이제 전통적으로는 정중개복이라든지 또는 그 늑간하에 절개를 하는 그런 개복 수술법이 있었다면 최근 이제 복강경 수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로봇 수술이라든지 최소 침습 수술이 간암 절제술에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강경 수술은 사람 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절개창을 1.5cm 또는 0.5cm 이렇게 그 복부에 여러 군데 이렇게 구멍을 내서 배 안에 이산화탄소 가스를 넣고 그다음에 카메라가 들어가서 절제 부위를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서 밖에서 이렇게 기구가 들어가서 저희가 간 절제를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회복이 빠르고 그리고 절개창으로 인한 뭐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실히 적고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아서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간에 절제된 부위를 제거하기 위해서 절개창을 크게 뭐 배꼽 주위에 내거나 또는 저쪽 아래쪽으로 해서 제거를 하기 때문에 미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최근에는 복강경 수술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수술이라고 그 복강경 기구의 팔을 움직임을 조작하는 것을 밖에서 사람이 기구를 통해서 조작하고 로봇 팔이 들어가서 이렇게 수술을 하는 로봇 수술도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 또한 환자의 회복을 촉진시키고 그리고 미용적인 효과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술 전에는 어느 정도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지 수술 전 간 기능이 얼마나 양호한지 그런 검사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 전에 환자들께서 혹시 그 회복이나 또는 뭐 몸에 좋다 이렇게 하시면서 한약 같은 거를 혹시 드시거나 또는 어떤 액기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헛개나무 달인물 또는 뭐 상황버섯 달인물 이런 거 먹어도 되지 않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한약재들 가능한지 또는 건강식품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데 이런 것들은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약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약초 같은 것 또는 뭐 버섯, 헛개나무 이런 것들을 달인 물 복용하면 간이 오히려 그런 해독 작용을 하다가 독성 간염에 빠져서 수술이 미뤄지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그런 한약재들이라든지 또는 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고 그리고 건강한 식사를 하고 오시기를 권유하고 있고요. 수술 이후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사를 하시고 골고루 식사하시고 그리고 수술 직후에는 저희가 이제 수술 이후 회복을 위해서 활동을 오히려 좀 권유합니다. 수술 직후에 병동에서 가벼운 산책이라든지 또는 심호흡, 기침 이런 것들을 권유를 하고 그런 것들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수술 후 관리는 내과 교수님께서 수술 후 관리를 해주시게 되는데 수술 이후에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발 관련된 그 영상의학적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 그리고 항바이러스제 치료 같은 것들은 내과 교수님 통해서 저희가 보통 관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술이라든지 이런 약재, 건강식품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 주의를 해야 합니다. 간암 수술 이후에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서 재발 여부를 뭐 3개월 또는 4개월, 6개월 이런 간격을 두고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암이 재발하는 거는 그 병리학적 특성에 가장 영향을 받게 됩니다. 종양이 크거나 또는 미세 혈관을 침습하거나 또는 뭐 그 주변에 큰 혈관을 침범하거나 작은 혈관을 침범하거나 이런 뭐 담도를 침범하거나 이런 그런 침습적인 성향을 가진 종양들은 재발이 좀 빠르고, 그리고 크기가 뭐 소간암이라고 그래서 뭐 1cm 정도 되는 암이라든지 이런 크기가 작고 종양의 특성상 순한 특성을 보이는 종양들은 재발이 좀 적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발 이후에도 간 기능이 양호하고, 그리고 그 재발된 종양을 수술하는데 너무 많은 그 간을 절제해야 되지 않다면 재발한 간암도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암 다학제 치료에는 저와 같이 수술을 하는 외과, 그리고 내과 교수님, 그리고 같은 외과라도 간 이식하는 과 선생님도 오시고, 그리고 진단에 필요한 그 영상의학과 교수님, 그 다음에 치료에 있어서 인터벤션을 통해서 색전술을 하시는 교수님들 참여하시고, 그리고 방사선 종양학과에서도 이제 방사선 치료가 적응이 되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시고, 그리고 병리과 선생님 같이 참여하셔서 진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환자에 대해서 한 7분 내지 9분 정도의 선생님들이 만나서 상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치료를 저희가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누가 봐도 이 환자는 수술, 누가 봐도 이 환자는 색전술, 이런 그런 환자들 말고 일부의 환자들에 있어서는 이 치료가 좋을지 저 치료가 좋을지 이게 결정 내리기 어려운 환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양의 위치라든지 크기, 특성들이 다르고, 그리고 기저 간 기능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그 치료법을 딱 하나로 귀결시키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우리가 각 전문과의 선생님들이 서로 치료 장단점을 얘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가장 좋은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택을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겠습니다. 다학제 진료는 간암을 진단받고 앞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는 모든 분들에게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간암은 한 번 치료해서 한 번 수술받고 뭐 치료받고 해서 끝나는 그런 질환이 아니라, 우선 간암을 진단받기부터 보통은 B형 간염이라든지 C형 간염이라든지 이런 치료들을 받은 치료력들이 있으시고, 또 그걸로 인해서 관리를 받다가 저희가 수술이나 어떤 치료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우선 간암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다학제 치료를 통해서 제일 적절한 뭐 색전술 또는 뭐 수술적인 치료, 고주파열 치료술을 하지만 결국에는 또 그 상당수의 환자들이 간 이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환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단기간의 치료 계획뿐만 아니라 장기적 치료 관리까지도 저희가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간암 진료 진단된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고,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료가 방법이 하나로 딱 귀결되지 않는 환자분들에게 있어서는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다학제 진료가 필요할 것 같고, 현재로서는 그런 분들 위주로 다학제를 하고 있고, 다학제 진료에 참여하시는 환자분 수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